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철학적이어서 지금 설명을 다 하기는 참 어려운데 일단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옳음 영어로 하면 right입니다. right. 옳음의 우선성 비판. 철학에서는 옳은 것하고 좋은 것을 구분을 해요. 굿하고 우리 굿 배드라고 그러고 right wro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요. 어선지 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옳은 게 뭐야? 옳은 게 뭐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옳은 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옳은 것에 앞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프로모트하는 것, 충족시키는 것, 격려하는 것, 자격화 이런 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철학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상적으로는 뭐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강요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장 모델이죠.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요즘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네가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야? 옳은 게 뭐야? 그럼 내가 결정할 문제야. 그런데 좋은 것이 옳은 것보다 앞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네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것이 있어. 그걸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개인의 판단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반대로 옳음이 좋음에 앞선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다 옳은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느님이 옳은 거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느님이 좋은 거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이 뭐 있죠. 그래서 선한 것 이런 것이 내 결정에 앞서서 미래 존재한다고 믿으면은 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사르트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생각을 이 얘기를 했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동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그거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신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네가 정해라. 이거 좀 젊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유주의하고 맞아요. 궁합이 맞아요. 젊은 사람들. 지가 자유주의자라는 걸 몰라서 그렇지. 어린이들부터 그렇잖아요. 어린이 조그만 애들 봐도 그래요. 지 쪼대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그걸 억제해 주는 게 사회적 규범이죠. 법이고 도덕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나는 누구의 무엇에 똘마니도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이게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똘마니는 말을 싫어하면은 나는 나의 선택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그 말이 되잖아요.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는 게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뭐가 나빠요, 그게?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똘마니가 되면 편한 게 많죠. 그렇죠. 똘마니가 안 돼봐서 그렇지. 편한 게 많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중요한 건 다 위에서 결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인간은 또 자유를 싫어해요.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거 못 느껴요? 뭐 결정을 하면 골치 아파. 그걸 결정 안 해. 그걸 내가 왜 결정해야 돼? 네가 결정하지. 나는 뭐 네 말 따르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냥 정해진 거 따르겠다는 거. 그걸 결단하는 게 지도자고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꾸 물어보면 골치 아프잖아. 뭐 외국 가도 식당 가면 골치 아프지. 뭐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 그게 자유주의 문화에서 그런 거예요. 밥 먹을 때 뭐 짜장면 하면 끝나야 되는데 뭐 짜장면 했는데 뭐 계속 물어보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만큼 선택의 여지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택을 좋아하면서도 한편도 대단히 부담스러워해요. 선택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양면성이 인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제 자유주의자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철학적으로 아주 고상하게 설명을 한 게 오름의 권리 우선성. 자유주의자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왜 나라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야지. 이렇게 보는. 우리 국민교육 그냥 다 있잖아요. 그걸 그때 그냥 외웠잖아요. 선생님이 외우셨나 모르겠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너는 민족중의 역사에 삶을 때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거 누가 정해준 거예요? 박정희가 정해준 거예요. 네 인생의 목적을.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좋은 거지. 민족중의 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160이 이바지 할 대로 끝나잖아요. 나는 160이 이바지하고 싫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다 정해준 거 따라서 한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 이런 거 다 정해준 거예요. 구정셀까 신정실까 다 정해준 거예요. 그게 박정희가 국민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때 결혼식하고도 밥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선물 나눠주고. 이것이 일종의 국가주의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또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발전했겠죠.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불만이 그거예요. 네가 뭔데 다 정해주냐 이거야.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걸 정해주잖아요. 집값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참 그거가 이 양면성이 있는 거에 정치가들은 호소를 하는 건 어떨 땐 맥히다가 어떨 때는 안 맥혀요. 지금은 안 맥히는 시절이라 지금 제가 보긴 그래요. 국민들한테 불만이 많은 이유는 뭔데 나라에서 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라고 그러냐 이거야. 우리가 무슨 똘만, 네 똘만이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기업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교도 좀 간섭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지도자나 하다못해 반장만 해도 어려워요. 적절하게 이렇게 통솔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의 감성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입니다. 자유주의적. 자기가 자유주의적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무용무적 자합. 이것도 이제 자유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롤스를 비판하면서 이 얘기할 때에 롤스의 정의로운 원칙을 만들 때에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무지의 배일에서 정의의 원칙을 만든다. 그거는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내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머리가 좋은지 머리가 나쁜지 이걸 모르고 상태에서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정의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일리가 있죠. 그걸 무지의 배일이라고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 모른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면은 원칙을 정할 때 전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할 거 아니겠어요? 키 큰 사람들은 키 큰 사람한테 가산점 주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한테 가산점 주는 게 좋다. 몸무게가 많이 나온 사람은 뭐야? 몸무게 가산점 달라. 이렇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책이 정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공정한 정의 원칙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롤스는 무지의 배를 가정한 거예요. 그건 가정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AI도 그럴 수 없죠. AI도 다 이렇게 딥러닝에서 배우니까. 편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았는데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샌델이 보기에는.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이미 태어날 때 내가 정하지 않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연고적 자아라고 그랬어요. 어딘가는 인간은 구속되어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것도. 그래서 그때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공동체주의자의 이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사촌이 누구의 삼촌이다. 이거 사실 아니에요.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이나 저 전문가 또는 저 조합의 집단의 일원이다. 친족이나 부족에 속한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라는 거 이거 맞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경북 사람은 경북 사람,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무영고적 자아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샌델은 다 영고적 자아라는 거.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객관적 자리로 올라가서 보편적 자리로 올라가서 생각을 해요. 인간이라는 하는 게.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고적 자아를 지니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영고적 자아가 있죠. 막 우리 뭐라고 그래, 쪽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자기 연고에 중요해서 예산 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가덕도 이런 게 전형적인 영고적 자아적인 거죠. 양면성이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좀 보편적으로 생각하라. 그런데 샌들은 그게 아니다. 현실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그 무영구적 자아가 있나.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거 영구적 자아, 무영구적 자아가 이론적 싸움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샌델은 또 이 정의란 무엇인가 보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는 것 같다. 참 우리 의무적으로 싫죠. 권리만 좋아하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연적 의무예요. 생명을 존중하라.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 이게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요즘은 자연을 사랑하라까지 자연적 의무가 됐나? 반려견을 사랑하라. 이런 것도 자연적 의무.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게 다 저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연적 의무. 인간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건 다 이제 보편적 인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발적 의무는 뭔가 하면은 계약에 의해서 선택 때문에 발생하는 의무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세 계약을 맞아서, 요즘 월세를 사면 월세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은 맨날 계약하잖아요. 계약. 거기서 의무가 발생해요. 쌍방 의무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사회이 계약이 많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해서 변호사들의 전성시대가 온 거 아니겠어요? 계약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계약이 국제적으로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법이 중요한 거죠. 요즘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하는 그런 인터넷 프로그램도 있다며요. 똑같은 계약서가 작고 하나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선택에 의해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예요. 계약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벌금을 물든지 그러잖아요. 전세 계약했다가 파기하겠다,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전세금 준 거를 뭐예요? 안 돌려받잖아요. 돌려받지 않고 그냥 그게 계약이 일반적인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자발적 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발적 의무.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게. 그 다음에 자연적 의무와 자발적 의무는 자유주의자들이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자유주의자들이 다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예요? 쌍방 계약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유를 지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존중. 이게 시장이죠. 우리 물건도 일정하게 계약한 게 아니야. 돈 주고 사잖아요. 쌍방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물건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하면 우리 요즘 리펀드 제도 들어온 거 다 그거예요. 계약 위반이라는 난 이럴 줄 알고 샀는데 이렇지 않더라 해서 요즘 리펀드라는 게 다 바꿔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건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럴 줄 알고 샀는데 안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거 요즘 바꿔주잖아요. 옷 같은 것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바꾸겠다면 바꿔. 물론 일정한 기간이 있죠. 그 영수증에 보면 다 쓰여 있어요. 언제까지 나타나야 된다. 이게 다 자발적 의무인데 자유주의자들이 잘 쓰는 세 번째는 자유주의자들이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에는. 세 번째가 하면 소속과 연대의 의무예요. 너 국민으로서 그럴 수 있어? 너 자식으로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뭔가 하면은 내가 선택한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의무를 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자식에게? 이거는 뭐예요? 소속과 연대의 의무예요. 그거는 나는 아버지야 오늘부터 하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없잖아요. 나는 자식 안 하겠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거는 자유주의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샌델은. 그것도 그럴듯하잖아요. 그래 요거 하나 발견한 거예요. 샌델이. 그래서 자유주의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속과 연대. 이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의무예요. 이것도 더 요즘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선택하지 않은 의무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족 관계,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동창에 대한 의무, 마을에 대한 의무,
또 어떻게 보면 또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져야 하는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병역 관계는 이게 자발적 의무가 아니에요. 물론 뭘 계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내가 대한민국 태어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속과 연대의 의무는 자유주의자가 설명할 수 없다. 나 같은 공동체 유지하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샌다라는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론이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정치가, 도덕적인 가치를 시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는 그렇게 믿어요. 무엇이 좋고 나쁜가는 내가 결정해. 국가에서 왜 정해주냐, 이게 그거를. 우리는 너무 많이 정해주는 게 많잖아요. 전철 타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도덕교육이에요. 어디 가도 도덕교육. 화장실에 앞에 가도 뭐 한 발짝만 앞에 서라 이런 말 써붙여. 우리나라는 도덕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국가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중립성입니다. 그 말 일리가 어느 정도 있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근대의 기본적인 특성은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정치하고 도덕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는 겁니다. 종교는 뭐예요? 종교가 우위에서 정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황이 왕보다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권에서는 그걸 도덕 정치라고 하는 명분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치에 도덕 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의 중립성에 샌델은 반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는 국민윤리교육과에 있는데 처음에 취직한 데가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국민윤리를 4학점으로 필수로 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었죠. 그리고 국민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일견 또 마른 거. 우린 그걸 뭐 사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실제로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게 시민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대개 자유의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수준까지는 시민을 만든다. 사회를 하더라도 그 이상은 주관성을 키워주고 자발성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시민들을 덕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대 이전의 정치 철학이에요. 그리고 동양도 그러잖아요. 정치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덕치라고 그러잖아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들이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거죠. 그럼 자유주의가 반대예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정치가 개인의 영역에 끼어들수록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치는 가급적이면은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에 맡겨라. 그런 의미예요. 뭐 실제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추세로 가죠. 뭐 대표적인 게 뭐 간통죄 같은 것도 그런 거고 최근에 그 호주법 폐기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성을 아버지 성을 안 따르고 어머니 성을 따르고 아무 성 지가 성을 정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렇게 법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이런 건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으로 살든지 간에 국가가 왜 개입해가지고 그러냐. 내가 선택을 하겠다는 거야. 이거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이고 샌델하고도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정치의 과정 속에서 정치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의 생각을 논의하고 통치하고 통치받을 때 한마디로 시민이 될 때 이걸 시민이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올바른 정치는 시민의식을 기르는 형성적 정치여야 한다. 그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시민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인간이 된다고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 당시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또 뽑기로 했어요, 또 뽑기.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드디어 인간이 되어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 참 그럴듯한 얘기지만은, 대단히 현대사회는 맥히기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샌달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태제는 어떻게 보면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따른 겁니다. 자유주의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앞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의 참 헷갈리는 말이죠. 실제로 정의는 뭐예요? 손에 잡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추상적 개념 좋아하지 않는데 정의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마치 뭐가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그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그래서 어떤 상상력으로 어떤 개념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상상하는 동물이다. 저거를 흑우적 실제라고 얘기해요, 철학적. 흑우적 실제. 정의니 공정이니 사랑이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뭐 의자, 책상 이런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거 상상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페미니즘 그거 20년 전에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그게 막 대단하잖아요. 상상으로 만들어낸 개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 안 보이잖아요. 대표적인 개념이 신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은 그렇게 발견된 개념이 아니라 발명된 개념이에요. 이게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상적 개념이 설치는 사회는 그렇게 좋은 사회는 아니에요. 공정한 게 안 공정한지 따져보면 그 골치 아프고 대단히 복잡한 개념인데, 그거 뭐 안 공정하다고 사람들이 믿으면은 또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의도 그런 개념이에요. 되게 추상적 개념이고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글쎄 이걸 현실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뭐 사회도 안 보이고 정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부정의하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샌델은. 정의는 여러 정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묻는 것은 그 사회가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명예가치, 이거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한테 갖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소득과 부에는 세금이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 같은 것은 또 의무니까 이런 거 다 정의하고 관계된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것들을 옳은 방식으로 분배한다. 옳은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게 헷갈리는 건데, 정의는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그의 응분의 몫을 맞게 분배하는 것이다. 응분의 몫, 디졸브라고 그래요. 이거 어렵죠. 응분의 몫이 뭐냐는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해요.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인데. 우리가 사람들의 응분의 몫이 무엇이고 왜 그러한 응분을 갖는가를 물을 때 어려운 질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걔가 그걸 받을 가치가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그걸 결정해요? 연봉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걔가 그걸 그 정도의 연봉을 받을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측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있어야 많이 묻잖아. 그럴 자격이 있어, 걔가? 이렇게 묻는 거는 정의로운 분배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정의가 문제되었다고 그래요. 정의. 옛날에 전쟁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말 붙들어 오잖아요. 말도 가져오고, 여자도 가져오고, 어린아이도 가져오고, 남자들은 다 죽이지만, 금도 가져오고. 이거 이제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거죠. 거기에서 이걸 정의롭게 나눌 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직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뭘 주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정의다. 이거 하나만 한 소리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그 받을 만한 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래, 능력주의의 폭력 얘기하는 건 뭐야? 누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성과를 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얘기지. 하루 새 빠지게 일해봐야 우리 보통 서민들 몇 분만데 그 자식은 뭐를 했다고 볼 한번 뻥 차고 몇 억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질문 끊임없이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정의하고 관련된 거예요. 정의하고. 우리 얼마 전에도 누구야, 머리 이렇게 긴 사람. 이름이 뭐지? 일에 출연하면서 200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걔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또 어디 강연해가지고 1,000만 원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또 그 사람이 주니까 받았지.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좋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일종의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틀려요, 이게. 사람 값이라는 게. 그 우리가 그걸 정의라는 거는 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받는 거라는 겁니다. 정의 문제는 수시로 제기가 돼요. 대학에는 교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강사가 볼 때는 돈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강사의 돈의 3배 정도 이상 받거든요, 교수들이. 뭘 한다고 봐도 쟤나 나나 똑같이 강의하는데. 그래서 정의의 문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단칼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노직. 이거 우리가 선생님 말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 국가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 셀프 오너십, 이게 근대의 출발점이에요. 내 거는 내 거다. 내 몸은 내 거다.